잠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나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했던 순간이요. 병원을 미뤘거나 자식한테 미안했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참았던 그 시간들.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괜찮아. 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되지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위로가 됐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더 무거워졌나요? 오늘 저는 바로 그 감정, 그 불편함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15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왜 이 말을 단호하게 믿지 않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면 되지.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릴 때도 들었고 어른이 돼서도 들었고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했던 말일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짧은 순간만큼은 진짜로 위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모든 걸 가질 수 있겠어요? 돈을 쫓다가 건강을 잃고, 건강을 챙기다가 가족을 놓치고, 가족을 붙잡으려다 꿈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야. 마음이 편하면 된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아요.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위로로 쓰일 때입니다. 누군가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진지한 고민 없이, 해결책 없이, 그냥 던져지는 한마디로 쓰일 때, 에이, 괜찮아요. 돈 없어도 행복하면 되지. 그 순간,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일종의 차단이 됩니다. 더 이야기하지 말라는 신호, 더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이 얼마나 흔하게 쓰이는지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 말이 진짜 문제를 보지 않게 하는 눈가리개 역할을 해온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면 돼. 이 말을 들은 직후는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편안함이 사라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비가 걱정되는 현실은 그대로고, 자식 결혼식에 뭘 해줘야 하나 마음이 무거운 건 그대로이고,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데 통장 잔액이 신경 쓰이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행복하면 된다는 말은 현실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냥 현실을 잠깐 못 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더 무겁게.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60대 혹은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었다면 진작 검사를 받았을 텐데, 형편이 좀 됐다면 이렇게 버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건 돈을 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 몸과 내 삶에 대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아주 당연하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행복하면 된다는 말은 그 마음을 어딘가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돈 걱정을 하다니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니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은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통, 시력 저하, 구토, 신경쇠약. 가난하진 않았지만 몸이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긍정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고통을 미워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니체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편해지는 것,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위로 속에 숨는 것. 그는 그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에 힘의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니체의 눈으로 보면 돈 없어도 행복하면 된다는 말은 이 본능을 억누르는 말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욕구를 죄악시하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강한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욕심내지 마. 겸손하게 살아. 적게 가져도 괜찮아. 가난해도 행복하면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약한 사람들 스스로가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해도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말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니체는 이런 위로를 진짜 위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라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왜 사람들은 가난을 괜찮다고 말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위로하고 싶어서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은 말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불편한 이유인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에이, 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해줄 필요도 고민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돈 없어도 괜찮아. 난 행복하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포기를 포기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체념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것. 꿈을 접은 것을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 니체가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는 이것을 르상티망 레센티멘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자가 강자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 분노를 미덕으로 포장하는 심리. 나는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불행해. 이런 생각 속에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 상태를 지키는 방향으로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아무도 진짜 문제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왜 가난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맞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든 게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힘든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픈데 병원을 갈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면 그건 단순히 병원비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것,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감각. 이게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립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싫어. 몸이 아파도 그냥 참아. 식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것.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행복하면 돼라는 말은 이 감정에 전혀 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유데이모니에이라고 했고,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으며, 니체는 힘에 넘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삶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걸 말하면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돈을 너무 중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돈을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 아프면 치료받는 것, 추울 때 따뜻한 곳에 있는 것, 가끔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것. 이것들이 가능한 삶과 불가능한 삶은 느끼는 행복감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복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소득이 늘수록 행복감이 거의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게 왜냐? 기본적인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고, 치료받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되는 삶과 이게 안 되는 삶.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시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 없이 살던 게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세대.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은 그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행복을 어떻게 봤을까요? 니체에게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자문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지 않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니체에게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충만함.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그게 삶의 이유라고 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버티는 삶입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히 넘기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파도가 쳐도 그냥 맞고 상황이 나빠도 그러려니 하고. 이 삶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있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오늘 화단에 꽃을 심는 것. 오래 미뤄뒀던 일기를 쓰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 이 삶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이 만들어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이 삶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생존에 다 쏠리면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비로소 진짜 의미에서의 행복, 즉
힘에 찬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두 가지 다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고 만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다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니체 철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으니 참아라는 뜻으로요. 그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가난이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용기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도망치는 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함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이 넘어서 자식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괜찮아. 자식이 주는 건데 뭐라고 하면 편할 텐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저는 그 마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감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느끼는 감각. 그걸 괜찮아. 행복하면 되지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중요한 게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이게 불편하다는 걸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의 싹이 틉니다. 작은 것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실을 직시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면 된다는 말이 왜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는지, 니체가 왜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를 경계했는지, 그리고 진짜 삶의 힘과 존엄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을 탓하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옳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해도 행복하면 돼라는 말로 덮으려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 힘들다고 느끼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원하면 원한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견뎌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만들어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 철학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에 있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